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백신 미접종에 따른 행사나 음식점 입장 금지 등의 조치가 완전히 풀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부스터샷을 맞을 때 개인이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 했는데요. 앞으로도 백신 접종은 무료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재감염률은 15%로 감염자 100명 중 15명이 두 번째로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금요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더나 2가 백신은 원래 사스 변종과 오미크론 BA.1 변종을 대상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오미크론 하이 변종은 XBB의 출현으로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A.2.10으로 알려진 XBB 변종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백신 센터는 새로운 백신이 출시되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2가 백신이 무엇이냐면요, 한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 백신인데요. 모더나에서 나온 이 2가 백신은요, 1, 2차 백신 접종을 끝낸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스터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신종 2가 백신의 안정성은 기존 모더나 백신과 비슷하다고 해요. 맞았을 때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똑같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10,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보고되었는데요. 요즘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감안했을 때 꽤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감염 물결은 XBB 하이 변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약 11월 중순까지 일일 평균 15,000건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할 경우 더 엄격한 마스크 규정이나 백신 차별적 안전관리 조치를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2021년 델타 바이러스의 어떤 유행이 막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 전에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XBB 새로운 변종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XBB 하이 변종은 감염을 더 잘 시키긴 하지만 심각한 증세를 일으키는 증거는 아직 싱가포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내년에 인상되는 세금으로 인해 더 팍팍해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바우처 및 현금을 싱가포르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외국 사는 서름인 것 같아요. 똑같이 세금 내고 심지어 PR들은 군대까지 가는데도 이렇게 혜택을 줄 때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농장에서 수입된 달걀에서 살모넬라 균이 발견돼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달걀에 CEJ027이라고 찍혀 있다고 해요. 혹시 이런 달걀이 집에 있으시면 반품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끓여 먹었을 경우에 완전히 푹 익힌 거는 뭐 괜찮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반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수의사 응급 전문 병원이 휘틀리 로드에 생겼습니다. 24시간 병원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응급 및 그리고 굉장히 아픈 아이들 치료도 가능하고요.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MRI도 준비되어 있고요. 수술 및 영상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MRI 기계도 업그레이드 되어서요, 더 높은 해상도로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걸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웹사이트를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요금이 4에서 5센트 오른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깅하던 여성분이 나무가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날은 비바람도 불지 않았다고 해요. 조사를 했더니 흰개미가 기둥을 파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조깅을 하실 때나 아니면은 비바람이 불 때는 이어폰을 끼지 않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리가 조금 나면 피할 수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하면 바로 쓰러지는 걸 감지 못하고 있다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도 렌트비가 21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1년이 넘게 거의 2년째 매달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GST도 올라가고 그리고 재산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만큼의 가격을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신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집주인이 70%를 인상을 해달라고 했대요. 요즘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단속을 불시했나 봐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담배 피면 담배값을 보여달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불법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사람들 중에는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고 해요. 벌금이 500불이 선고가 됐는데요. 거의 2분의 한 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생닭이 다시 싱가포르에 팔리기 시작했고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금세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별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단 1불만 내면 그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5시가 되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QR코드가 뜬대요. 그럼 그 QR코드를 읽고서 신청을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 주소랑 관련 내용을 또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별 보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비엔날레가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싱가포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도 가장 크게 진행하는 곳은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뮤지엄은 3계층에 걸쳐서 약 20개국에서 온 5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만든 100개 이상의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켓을 사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불이고요. 학생이나 시니어분들은 20불, 그리고 싱가포르연이나 PR 같은 경우에는 15불, 그리고 학생이나 시니어는 10불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명품 보석 박람회도 열리는데요. 니안시티에서 열린대요. 오차드에 있는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 12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니안시티의 텐트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니안시티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명품 보석전도 그냥 싱가포르 보석 상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보석전이라고 합니다. 볼라 페스티벌도 시작되는데요.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고요. 프랑스를 알리는 그런 페스티벌이거든요. 10월 29일 보타닉 가든에서 5시에서 7시까지 재즈 페스티벌을 하고요. 그리고 오가닉 와인 테스팅도 있습니다. 10월 29일, 11월 5일, 12일, 19일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건데요. 빈티지 와인 클럽이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이런 거는 금액을 내야 돼요. 28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플룻하고 하프로 콘서트가 열리고요. 빅토리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프렌치 푸드 마켓이라고 해서 아이온 지하 4층에서 또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웹사이트 주소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리버크루즈가 현재는 클라케에서 마리나베이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칼랑 리버 스포츠허브가 있는 곳까지 운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 택시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커피빈에서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요. 아보카도 에그 마요버거와 해시브라운, 스페니쉬 라떼 두 세트를 11불 90에 팔고 있어요. 라떼 한 잔만 해도 6불이 넘는데 이 세트를 6불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콜드 터키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끊어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래요. 디바이스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시험기간 동안 디바이스를 빼앗아 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줌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유도한다던가 그렇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아이들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는 어떻게든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도를 해주려고 해도 또 안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줌 통해서 그냥 수다만 떨고 끝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 내용보다 콜터키가 무슨 뜻일까 싶어서 찾아봤었거든요. 보통 고 콜터키 언 이렇게 하면은 어떤 습관을 갑자기 끌어서 고통스럽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래요.
한 여성이 미용용으로 EDTA 정맥 주사를 맞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너무 빨리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DTA 독성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보톡스 주사를 맞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톡스 주사를 맞다가 사망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이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하지만 의학회에서는 EDTA가 미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긴 하지만 보톡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가 추수 직전에 많은 비로 쌀, 콩, 모카 등의 작물 수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부터는 밀가루 수출도 금지하고 있었던 인도였거든요. 아직 인도의 GDP 섹터 중 1위가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건데요. 그럼 인도가 이제 수출 금지를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 국내에서 사용할 양을 확보해야 되고 또 가격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농작물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근 50년 동안 야생동물의 69%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가는 성인 편도 티켓이 빠르면 11월 19일부터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평균 78%, 다른 기간에 비해 평균 78% 비행기 값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 소집받은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육로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 약 20명의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20명이 다 온 게 아니라요. 그냥 요트에 한 5명, 몇 명 이렇게 타가지고 여러 번 왔었는데 그 우리나라로 왔었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UN 자격을 상실했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에 양조위가 나올까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징어 게임의 감독과 양조위가 만났다고 하네요. 오징어 게임 2에 누가 나오건 다시 한번 성공을 빕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